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4분기 발표 후에 폭등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공매도들이요. 더 베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버핏의 조언, 투자는 이렇게 하라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것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주말에는 투자 철학을 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랄지 또 찰리 멍거랄지 투자의 구루들 있죠. 투자의 대가들의 좋은 그 투자 철학들을 배워보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인문학적 서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생 철학. 인생 철학과 투자 철학은요, 거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또 가난과 부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은요, 워렌 버핏의 또 유명한 코트, 즉 유명한 또 명언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먼저 버핏이 했던 얘기부터 살펴보고요. 그에 따른 우리 해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빨간색으로 우리 하려 보세요.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자, never attempt to make money on the stock market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언뜻 보면요, 이거 뭔 소린가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버핏은요,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식시장에서 벌어놓고 돈을 벌으려고 애를 쓴 적이 없다? 돈 벌려고 막 엄청나게 시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말만 보면요, 뭔 소린가 싶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야, 이러면서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이런 벌써 짐작하는 사람이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요, 앞에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bound the assumption they could close the market the next day and not reopen it for 5 years라고 합니다. 와,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됐죠. 그러니까 버핏은요, 주식시장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냐면요, 주식시장이 다음날 문을 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간다 그러고, 좀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Not reopen it for 5 years. 다음 날도 주식시장을, 소위 말해서 내일 주식시장이 열어야 되는데 내일 주식시장이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내일만이 아니라 아예 그냥 향후 5년간은 아예 주식시장이 문을 안 열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썸션을 가지고 나는 주식시장을, 소위 주식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뒷말을 보게 되면 앞에 말이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버핏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 들어와가지고요, 단기적으로 내가 오늘 사서 내일 돈을 벌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전략을 잘 짜서 내가 돈을 벌 것이다, 이런 걸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들어가서 이 분석해서 지금 사면 내가 6개월 뒤에 2개월 뒤에 돈을 벌 것이다, 그런 아예 그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예요? 주식시장이 내일 문 닫고 향후 5년 동안 주식시장이, 내가 오늘 주식을 사면 5년간은 문을 닫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주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수면제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고 그냥 까먹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게 그냥 이렇게 좋은 주식을 사서 묻어두게 되면 결국 내가 돈을 벌게 되는데, 굳이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힘들게 애써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머리 싸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버핏은요, 초록색으로 보면요, the desire to make a quick gains on the stock market이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 워렌 버핏은요,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아주 빠르게 돈을 벌고, 오늘 넣었는데 내일 모레 내가 돈을 번다. 오늘 이 타이밍에 사면은 내가 내일 6개월, 1년, 예를 들면 1시간 뒤, 혹은 일주일 뒤, 혹은 하루 다음날 내가 돈을 크게 벌 것이다라고 하는 욕망, 그 desire, 이런 것들,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빠르게 내가 돈을 벌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내가 이 돈을 벌 것이다 그러는데, 그런 욕망이 결국은 뭐예요? One of the reasons why people make poor decisions. 바로 그러한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end up losing money. 결국 잘못된 결정으로
돈을 잃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내가 큰 돈을 만지겠다.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 기술을 배웁니다. 음봉, 양봉을 배워서 음봉이 몇 개 때려지면 또 양봉이 장대 양봉이 몇 개 세워지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기술들, 장기술들을 막 배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 시점에 사면 됩니다. 지금은 바닥이니까 지금부터 사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팔면 됩니다. 이런 장기술들을 막 배우잖아요. 근데 버핏은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투자해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자꾸 빨리 내가 이 장기술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내가 월급 타듯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돈을 잃게 되는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버핏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자, 즉 current market valuation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데이터를 발표했거든요. 실제로 그 월가에서 이 데이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차트도 보고 기술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시장도 보고 뭐 다양하게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데이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투자해서 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실제로 이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를 확인해 보면요, only 1% of day trader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4848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진짜 돈 번 사람들은 단 1%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make a profit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 것 같지만요,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 갇혀 있는 거죠. 항상 결국은 1% 돈 번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부와 내동에서 우리도 그래,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되지, 이렇게 넣어서 돈을 다 벌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막 단타를 치면서 왔다 갔다 사팔사팔 하다가 그렇게 결국은 지치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파란색으로 하여간 보세요. 99% of day traders consistently lose money.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consistent란 단어 얼마 전에도 살펴봤었죠. 여러분, 이 4848 하는 사람들의 99%가 consistently lose money, 지속적으로 돈을 잃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848에서 돈 버는 사람은 단 1%. 나머지 99%는 결국은 사팔하다가 수수료도 내고 또 사팔하다가 뭔가 처음에는 한 두 번 돈 버는데 나중에 크게 돈을 잃게 되죠. 타이밍 잘못 잡아가지고. 내가 볼 때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테슬라는 이렇게 내가 하다 보면 돈을 벌게 될 거야. 가령 예를 들면요, 테슬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테슬라가 한동안 꽤 오랫동안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160달러에서 한 220달러 혹은 좀 올라가면 뭐 250, 60까지 올라갔죠. 270도 올라가고요. 근데 보통 한 180에서 220달러에서 계속 이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4848하는 친구들, 뭐 좀 이렇게 단타 잘 치는 친구들은, 또 공매도들도 마찬가지고 테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친구들이 어떤 전략을 씁니까? 야, 테슬라는 250, 60, 70 정도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왜냐면 그게 패턴이거든요. 야, 270 정도 되면 팔아야 돼. 왜냐면 또 그때 올라갔다가 항상 내려오잖아. 220까지 내려오고 또 한 180쯤 내려오면 그때 사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계속 하다가 돈을 좀 벌었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정작 큰 돈을 투자를 못 해요. 왜냐면 공포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용돈 벌고 뭐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어요. 뭐 또 1000만 원도 벌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뭐 몇천 벌었다 이러는데, 자, 그런데 정작 이번에 크게 뛸 때 있죠. 자, 180에서 220 가다가 210에서 한참 머물러 있다가 이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의 480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400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좀 떨어지면 390, 8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또 400달러 초반에 오고, 여기서도 머물러 있거든요. 항상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0달러대에서 400달러 뛰면서 2배가 껑충 뛰어버렸어요. 자, 근데 그렇게 4848 하는 사람들은요, 완전 이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이 중요한 때를, 급등할 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장기 투자를 주문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고 그냥 월급 타면 기회 줄 때마다 사 모으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평단가도 높아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200대에서 180대도 사고 200대도 사고 숫자를 계속 늘린 사람들은 어때요? 평단가가 대략 그쯤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뭐 250대가 될 수도 있고 220대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숫자는 커졌어요. 평단가는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400달러대로 껑충 뛰니까 굉장히 많은 주식수를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두 배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 두 배는요, 정말 짧은 시간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뭐 5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고 단타 져서 그래서 뭐 몇 번 해봐야 그래봐야 뭐 한 몇천만 원 벌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냥 1억 정도 2억 정도 계속 사모아서 그 정도 수장이 됐더니 두 배가 돼버렸어요. 2억이 4억이 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짧은 시간에 갑자기 2억이 생겨버리죠. 그 자산이 그게 확 불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 흐름들을 보신다면 이 워런 버핏의 말이 맞는 거죠. 자꾸 짧게 단타 이 데이 트레이더처럼 사팔사팔 하다가 그게 또 본인들이 사팔사팔 하던 게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또 그렇게 하다가 막 잘못돼서 타이밍이 잘못 빠져버리면요. 오히려 결국은 나중에 돈을 잃게 돼요. 수수료도 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 트레이더들의 99%가 지속적으로 돈을 까먹게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에이 안 해. 주식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은 뭐예요? 5년 동안 주식시장이 문 안 열 거라 생각하고 살아는 거죠. 그 중간에 얼마나 변동이 심하겠습니까? 주가의 변동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어때요? 좋은 기업은 결국 뒤집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테슬라가 지금 여러분 이걸로 멈춘 겁니까? 아니잖아요. 머스크가 하는 얘기들,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그냥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이거는 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5년 뒤에 찾을 거야. 그리고 그냥 우리가 좀 짧게 보더라도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요. 테슬라가 1년 뒤엔 대혁명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테슬라 투자가요, 그냥 우리가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한 달 뒤에 벌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변동성 심한 거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월 달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변동성이 좀 있어요, 항상. 근데 결국 올 연말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시야를요, 연말로 두시라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시선을 더 넓히는 거죠. 5년 뒤에. 정말 5년 뒤에, 이 머스크가, 이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처럼, for 5 years. 5년 뒤에 어떻게 될 걸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긴 안목을 보시면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오늘은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어떠한 횡보를 보일 것인가. 특히 이제 4분기 그 인도량 발표는 이미 나왔고 4분기에 대한 실적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실적이라고 하는 건 인도량을 바탕으로 해서 매출 그리고 EPS가 나오겠죠. 자, 보통 이 테슬라 주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주가는요, EPS죠. EPS가 소위 earning per share거든요. EPS의 소위 말해서 흐름과 주가의 흐름은요,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어떤 성장성이 크게 없는 회사들은요,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테슬라 같이 미국에 있는 그 투자 기업들 중에 최고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요, 오히려 EPS보다 월등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금리가 또 굉장히 높이 올라가게 된 데미지가 좀 더 훨씬 더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일단 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좀 보시면요. 지금 이게 EPS와 그리고 주식 그 주가의 흐름을 비교한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노란색 있죠? 이게 스톡 프라이스입니다. 노란색 선이 주가고, 그리고 초록색 선이 earning per share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는데 EPS거든요. 자, 먼저 보시면요. 2020년도죠. 2020년도. 그러니까 대략 한 5년 전에 20년 전에 2020년도부터 보게 되면 20년도부터 22년도 1분기까지 대략 한 2년이 채 안 되는 요 기간 동안은 보시면요. 주가가 훨씬 더 위로 가 있죠.
그런데 earning per EPS가 어때요?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요. 이렇게 빨간색 선이 있죠. 제가 빨간색 라인을 쳤는데 이 왼쪽 편을 보면 그 왼쪽이 보면은 EPS가 한참 밑에 있는데 초록색 선이요. 근데 어때요? 위에 주식 시장의 주가의 흐름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변동은 있지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재미난 건요. 이때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갑니다. 매 분기 발표되는데 뭔가 조금 두석 달 정도 정체하는 것 같으니 다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가도 여기 따라서 결국 올라가죠. 그러면서 빨간색 선한 것에 주가가 그때 최고점을 찍죠. 22년도 1분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서서히 주가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죠. 이때 내려오는 건요, 사실은, 이때 영향력은 EPS도 EPS지만 결국 뭐냐면은 금리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성장주들은요, 기준금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죠. 특히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것과 거의 디스카운트가 일어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에 결국 그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기 때문에 EPS는 약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테슬라도 인하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EPS는 저 고점을 먼저 나중에 찍지만 결국 EPS가 계속 내려오는데 주가도 거기에 연동돼서 결국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 그리고 EPS 영향을 받죠. 이 빨간색 선하고 파란색 선 사이가 결국 오르락 하다가 결국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24년도 파란색 선 라인을 그은 거 보세요. 24년도 1분기 때 이 1분기 때 중요한데요. 이때가 드디어 테슬라의 earning, 즉 이 수익, 돈 벌어들이는 것이 초록색 선 있죠. 점을 보세요. 이때가 바닥을 찍습니다. EPS가 0.45를 찍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닥을 찍으니까 주식 시장도 보세요. 주가도 이때 그냥 바닥을 거의 찍게 됩니다. 이때 내려오게 되죠. 자, 그런데 드디어 작년 24년도 1분기 때 바닥을 찍고 2분기 때 0.51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 선이 이게 어닝인데 어닝이 좀 올라가요. 그랬더니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60이었던 주가가 216으로 뛰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또 3분기 때 어닝 보니까 0.72가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도 또 올라갑니다. 주가가 200 이제 한 40불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더 오를 때는 270까지도 올라가고 280까지도 올라가면서 막 그렇게 오르락 하다가 220 사이하고 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번에 지금 거의 400달러를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게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 그 이제 매크로 영향이죠. 그게 이제 테슬라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고 했을 때에 법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이제 테슬라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확실하게 자율주행이 실현되겠는데 자율주행이 실현되면은 EPS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막 미리 보고 뛰어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월 말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말쯤 되면 이제 테슬라의 그 4분기 매출과 EPS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때 EPS가요 0.72를 뚫고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흐름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테슬라가 진짜 찐바닥을 찍은 게 24년도 1분기였다. 이제는 테슬라의 이 마진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만약에 정말 이렇게 0.72 이상을 뛰어넘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시장은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EPS가 그냥 자동차 기반으로도 계속 마진율이 또 올라가요. 뭐 에너지도 좋아지고 있고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면 좋은 건데 여기에 그 자율주행이 올해 실현됐을 때에 그게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됐을 때에 실제로 그게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ATM 머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EPS가 더 크게 뛸 것이다. 0.72가 아니라 이제는 뭐 1.5, 뭐 1.7, 뭐 2달러 이렇게까지 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 당연히 주가는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더 상승 흐름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시면은 앞으로 테슬라가 결국은 돈을 어떻게 벌어들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가 어떻게 발표 나오는지
또 에너지의 마진율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발표되어지는 것과 올해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향후에 어떻게 연동되어질 것인지 판매가 매출이 어떻게 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연동해서 아마 발표가 나올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 부분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굉장한 그런 그 바운스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흐름 자체는요 나쁘지 않고 이번에도 또 머스크가 굉장한 발언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가면요 일단 뭐 테슬라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결국 노란색 선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뭐 전고점 돌파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공매도들의 근황들 한번 또 들여다봐야겠죠. 요즘 테슬라 공매도들이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가 워낙 뭐 급등하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실 공매도들이 엄청나게 사실 손실을 많이 보고 당황하고 이 소위 굉장히 황당해하는 모습들이 역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어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조용해요. 이전에는 그냥 뭐 매일매일 테슬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요즘은 너무 조용해서 기사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부르지도 않죠. 자, 그런데 오늘 또 이 모럴 헤드라는 친구가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친구가요,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또 황당한 공매도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얘기합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I'm thinking of hedging my short in Tesla with a long in shopp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 테슬라에게 공매도를 더 쳐서 뭔가 이 해칭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샤오펑에다가 롱을 치고 테슬라는 숏을 때려가지고 공매도를 쳐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대요. 왜냐? 이유가 재밌습니다. Given how much Tesla emulating 샤오펑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샤오펑의 디자인을 따라하고 카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가 샤오펑을 흉내내고 카피하는 걸 보니까 테슬라에게 공매도를 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테슬라가 지금 뒤지고 있고 여러 면에서 샤오펑을 흉내내고 따라내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황당한 소리들을 공매도들이나 테크가들은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랬죠. 투자 공동체. 어디에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고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슬라 장기 투자하려면 제 채널에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워낙 이런 헛소리 하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막 치우쳐 있는 생각으로 이 생각에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지금 이 테크가들이나 공매도들은요, 꼭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뭔 소리냐면요. 아래쪽에 사진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요. 왼쪽이 이번에 주니퍼라고 우리가 이른바 부르고 있는 소위 말해서 테슬라 모델 Y 뉴 리프레시 버전이거든요. 제가 이거 다 분석해 드렸죠. 뒷모습, 앞모습까지. 앞모습이 되게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예쁘게 바뀌었다라고 했죠. 자, 이게 이제 이 왼쪽 사진, 아래쪽이 이게 모델 Y 새로운 버전인데, 지금 이 테크가들은요, 뭘 비판하고 있냐면, 이번에 리프레시된 새로 나온 모델 Y 버전이 샤오펑의 모습을 카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샤오펑을 그대로 따라한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앞모습을요.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 있죠. 아래쪽 사진 보세요. 이 G6라고 샤오펑이 테슬라 모델 Y랑 똑같이 비슷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차거든요. 근데 이게 샤오펑이 23년도형 그 G6를 보세요. 앞부분이, 자, 앞모습이 테슬라 모델 Y랑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거랑 닮아있지 않냐 이러면서 본인들이요, 이 테슬라가 샤오펑을 카피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좀 황당하죠. 여러분, 원래 역사적으로 이 샤오펑이 어떻게 나왔냐? 샤오펑의 목표는요, 이 샤오펑의 목적은 항상 테슬라를 똑같이 카피한다. 그러니까 테슬라 카피캣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랑 하는 것을 모든 비즈니스나 하는 거를 다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샤오펑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릴 정도로 초반에 인기를 끌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이 샤오펑하고 리오토하고 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끼리 서로 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경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샤오펑은 그냥 간판 자체가요 테슬라를 그대로 카피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차가요 거의 테슬라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오히려 이 소위 G6가요 샤오펑의 자동차가 지금 보시면요 테슬라 모델 Y랑 전체적으로 느낌이 비슷하죠. 오히려 원래부터 그랬거든요. 원래 테슬라가 전기차를 먼저 시작했고 나머지 회사들이 다 따라한 거거든요. 근데 샤오펑은 원래부터 테슬라를 카피하면서 나왔는데 이 공매도들은요 적반하장이죠. 이거는 뭐 본인들이 볼 때 이거 야 이번에 테슬라가 앞에 걸 카피했네. 아 테슬라가 쓸잘데기 없이 왜 이런 샤오펑 같은 회사들 걸 카피하겠습니까? 테슬라는 제조 방법이 다른데 뭐에 카피하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분 다른 디자인들을 참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디자인이야 뭐 테슬라도 디자이너가 있으니까요. 근데 테슬라는 어떤 회사 거를 카피해서 하기보다는요. 언제나 그 테슬라가 제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찍어낼 때. 그러니까 테슬라는 스탬핑 하는 거잖아요. 찍어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찍어내는 방식에 가장 효율적이면서 잘 맞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테슬라는 또 최적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는 원래 앞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모델 3도 그렇게 바꿨던 거고, 그리고 모델 3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 나왔을 때 모델 3랑 앞부분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앞부분에 원 싱글 라이트로 해가지고 더 멋있어진 거거든요. 자, 아무튼 테카들은 테슬라가 샤오펑이라는 회사 자동차를 카피했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 테슬라가 샤오펑을 흉내내니까 테슬라는 공매도를 더 때려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친구가 공매도 더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테슬라 주가가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끼리 뭐 샤오펑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Volkswagen already has a stake in 샤오펑이라고 합니다. 야, 폭스바겐도 샤오펑의 주식을 들고 있잖아. 투자를 하고 있잖아. 같이 일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would be great to see bidding war with Tesla라고 합니다. 자, 혼자서는 싸움이 안 되는지 폭스바겐이 투자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와 싸울 걸 생각하니까 너무 멋질 것 같다라면서 공매도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만들면 테슬라는 아웃, 끝. 도요타가 전기차를 만들면 테슬라는 아웃, 끝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를 만들면 테슬라는 끝난다라고 고등어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이 주장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 이제 둘이 협력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전혀 지금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워낙 이 소프트웨어 쪽이 빈약하다 보니까 샤오펑의 도움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둘이 해봐야 도찐 개찐입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는 테슬라의 길을 가고 있고 본인들은 본인들의 길을 가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 엮어 가고 있어요. 테슬라는 사실은 지금 자동차에 관심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거든요. AI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 로봇택시 로봇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자동차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는 조금 저렴하게 만들어내면요 계속 시장이 확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 앞으로 가게 되는 건데 지네들끼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샤오펑이 아래쪽에 파란색 보세요.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테크도 테슬라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죠. 뭐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이 샤오펑이 테슬라보다 뛰어나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세계에만 갇혀가 이렇게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매도 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점점 이러다가 돈을 다 잃게 되겠죠. 아무튼 공매도들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번에 그 미국의 현대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CEO, 이 호세 무노즈라는 분이거든요. 아래쪽에 이분입니다. 자, 이분이 그 이 현대자동차의 CEO, 미국 법인의 이제 이 CEO거든요. 자, 이분이 머스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게 되면요. 자, 머스크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압도적인 영향력. 지금 사실 압도적이거든요. 머스크의 영향력이. 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봤을 때에
이게 지금 뭐 현대자동차나 기존 뭐 자동차들에게 우리들을 아주 뭐 위협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May actually be positive for the rest of the auto industry. 자, 지금 머스크의 영향력이 오히려 대부분의 그 이 자동차 산업 자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뭐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의 영향력이 그 머스크 테슬라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동차 회사에 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록색으로 하려 보세요. Having someone who's very close to U.S. industry and EV. 자, 전기차와 미국의 자동차 산업 전체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행정부에 결국은 뭐예요? Positive for the indust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자체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가 법 자체를 굉장히 더 풀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가 가장 1차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에게도 길이 열리겠죠. 법적으로 쉽게 열어주니까요. 그런 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전기차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동차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풀어줄 때에 테슬라도 유리하겠지만 머스크가 또 테슬라에게만 유리하게 하면은 또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이용한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미국 법인의 현대자동차 CEO는 머스크의 트럼프의 영향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닌가? 자동차 산업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어찌됐든 테슬라에게는요.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찬스가 오고 있고 정치적인 이런 영향력까지 얻게 되면요. 테슬라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가 즐거운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 정교수였습니다.